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전달해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2023년 10월 27일 기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월배당 ETF의 숫자는 지난달에 34종목이었는데 이번 달에 신규 상장 3종목이 생겨서 37개 종목이 되었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된 3개의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분배금이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분석할 내용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34개 종목을 분석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배금은 언제 지급되냐? 11월 1일 또는 2일 기준으로 분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배금이 지급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재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잘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분석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분배율 지급 순위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률 지급 순위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각 기초자산별 수익률 추이도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분배율과 수익률을 모두 다 합산하게 돼서 자, 종합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에라이 모르겠다. 모든 종목을 몽땅 다 매수해 버리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분배율과 수익률까지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일단 신상품 3종목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기초자산은 일단 채권입니다. 이미 월배당 ETF에는 채권 종목이 상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편입한다라고 한다면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이점에 대한 부분들은요, 아이쉐어즈라고 하는 ETF 메이커는요, 자, 세계 1위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자, 미국의 블랙록의 ETF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을 이제는 한국 시장에서 손쉽게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종목이냐면 뒤에 보시게 되면 기초자산은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 그다음에 미국 인플레이션 국채 액티브, 그다음에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 이렇게 세 종목이 신규 상장되었고요. 그다음에 티커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USHY, TIP, 그다음에 LQD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ETF 체크 사이트에서 살펴본 연간 분배율은요. 하이힐드 액티브의 경우는 이제 고배당 6.36%, 그 다음에 2.63%인 미국 인플레이션 액티브의 경우는 한 일반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한 채권 정도의 일단 분배금을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증급 회사 액티브의 경우는 한 성장배당 중심 정도의 분배율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분배율이 어떻게 지급될지는 아직까지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산 배분 형태의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자산군의 채권을 편입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러한 상품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략적으로 약 한 5년 정도의 수익률 추이를 쭉 살펴보시게 되면 사실 그렇게 수익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한번 터졌었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올라갔다라는 개념보다는 금리가 상승했다.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채권 가격은 모두 다 아래로 우하향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현재 우하향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가격 추이는 다시 위로 상승할 가능성들도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채권도 약간의 분할 매수 형태로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옛날부터 들어가서 상당히 수익이 좋지는 않지만 만약에 채권을 아직까지도 편입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배당을 많이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격이 쌀 때 많이 구매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기 좋은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매월 이야기해드리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월배당 ETF의 투자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는 매매 차익과 현금 흐름 창출이 있습니다. 매매 차익은 말 그대로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판다. 자, 중요한 것은 매매 차익에서는 저평가된 자산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평가된 시점에 매도를 하는 거 사실 쉽지 않은 영역이기는 하지만 매매 차익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했었을 때 가장 적합한 방식이 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월배당 ETF에 투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도 현금 흐름 창출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목적에서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사실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월세를 받을지 아니면 금융투자를 통해서 이자 배당들을 창출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월배당 ETF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월배당 ETF이다 보니까 현금 흐름 창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매 차익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월배당 ETF의 투자가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월배당 ETF의 투자 전략은 은퇴 전후로 나누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과 성장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혼합해서 구성하면서 비중을 점점 바꾸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은퇴 이전에는 이 성장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시는 게 바람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퇴 이후에는 변동폭을 살짝 줄여야 되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배당 중심의 종목으로 비중을 높이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은퇴 이전에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생되는 배당금을 어떻게 해서든 재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 측면에서 보면 성장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은퇴 이후의 경우는 자, 배당 중심. 이때부터는 뭐가 발생되냐면 인출이라는 걸 발생됩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은퇴 이후까지 많은 성장 중심의 ETF를 통해서 가격 가치를 올려놓은 상태로 그 다음에 뭘 한다? 자, 배당금에 대한 인출할 때는 이때는 중간중간 뭘 한다? 배당 중심의 자, 그 종목들로 비중을 옮겨주는 이러한 과정을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은퇴 전후로 어떠한 기준을 나누셔가지고요. 인출 전과 인출 후 계속 신규 자금의 유입이 되는 그 시점에 어떠한 전략들을 취할지, 그 다음에 신규 자금의 유입이 더 이상 없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인지를 계획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본론 들어가서 10월 기준 분배율을 많이 준 5개 종목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커버드 콜이 우세입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의 커버드 콜 역시나 분배율을 대략적으로 월 1%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방어도 잘했어요. 마이너스 0.61%로 종합순위는 2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위는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자, 일단은 S&P 500의 커버드 콜을 혼합한 종목이고요. 미국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슈드 종목 SCHD. 그래서 SCHD 슈드와 S&P 500 커버드 콜의 결합인데 이 7%이다 보니까 옵션의 비중이 살짝 높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위는 리츠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 자, 마찬가지로 분배율은 많이 주는데 금리 인상기에는 사실 수익률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위는 AC 글로벌 인컴 탑10 솔 액티브. 이 종목은 이 커버드 콜에 대한 비중이 대략적으로 한 20% 후반대가 일단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 중에 이제 높은 5개 종목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이 커버드 콜 기능들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버드 콜,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채권 중심으로 이 자산 배분형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0.75%로 분배율도 높지만 수익률의 방어도 그냥 잘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KB스타 200 고배당 커버드콜 경우도 국내 커버드콜. 그래서 국내 커버드콜도 마찬가지로 분배율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자산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지난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6.5% 하락했고요. 자, 환율의 경우는 0.6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3.65, 나스닥은 마이너스 3.22%로 하락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미국 해외 ETF의 경우는 이 환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S&P 500과 나스닥이 3.65, 3.22% 하락하더라도 환율이 0.63% 정도 상승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초자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 형태이다라는 점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배율이 높은 것들을 선택하고 싶은 분들은 이 커버드 콜이 포함된 이러한 ETF들을 활용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츠도 생각보다 분배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률 기준입니다. 자, 수익률 대체적으로 다 기초자산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일하게 살아남은 친구들은 바로 단기 채권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23-11 이런 게 바로 만기 매칭 채권입니다. 바로 2023년 11월 만기가 되는 거예요.
자, 만기가 되면 해당 종목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확정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배금은 10원밖에 이제 지급을 안 해줬고, 분배율은 0.01, 수익률은 0.29. 사실상 이번 달에는요, 수익률이 음수만 나지 않았더라면 대체적으로 상위권에 포진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분배율이 매우 낮은데 수익이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순위가 대체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10월 기준의 수익률은 단기 채권 중심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만기인 만기 매칭 채권, 25년 3월, 25년 11월, 그 다음에 중기 우량회사채, 금융채 액티브, 대체적으로 수익률 분포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10월 기준의 수익률 수준에서는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분배율은 썩 매력적이진 않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자, 배당과 이제 수익률은 모두 다 혼합한 종합순위 탑5를 보시게 되면 역시나 1위 종목의 경우는 25-11위 만기 매칭 채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시게 되면 0.38%, 사실상 손실만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 10월 달은 상당히 잘한 투자 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25-11 만기 매칭 채권,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의 커버드 콜도 아이러니하게도 상당히 수익이 좋은 형태, 수익이 좋다라기보다는 순위가 높았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커버드 콜이다 보니까 이 수익률에 대한 방어가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 4위도 만기 매칭 채권이고 5위의 경우는 일본 리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율도 높았지만 수익률도 어느 정도 잘 커버가 됐기 때문에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10월 기준의 종합순위는 좀 다채롭습니다. 만기 매칭 채권, 그 다음에 커버드 콜, 그 다음에 리츠가 혼합된 형태로 종합순위 탑5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각각 기초자산별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예전에는 이 코덱스, 코스피 200 지수라고 표현했는데, 요 종목이 코스피 200이 아닌 것 같아서 국내 주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타임 포트폴리오에서 만든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분배율 수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분배율만 높은 뿐만 아니라 수수료 자체도 1%대를 훨씬 더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기는 하지만 수수료는 꽤 높은 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만 수익률도 자, 국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6.5% 하락했는데 얘는 그래도 조금 더 방어를 잘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200의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그냥 월배당을 지급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분배금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형태이다. 다만 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성장 중심의 투자를 했었을 때 월배당을 지급받고 싶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품을 조금 눈여겨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수수료를 감안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타임 포트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를 약간 관심 있는 종목으로 넣어둬도 괜찮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수익률 추이를 보시게 되면 자, 2.55%에서 6.75%로 1년 기준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양호한 흐름입니다. 다른 기초자산보다는 양호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커버드 콜 전략입니다. 자, 커버드 콜은 미국과 그 다음에 국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커버드 콜을 하나씩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은 자, 나스닥 100과 옵션 기능이 결합된 이러한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요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는 S&P 500과 커버드 콜의 결합입니다. 따라서 이 두 종목을 혼합하는 것은 분산 차원에서는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의 경우는 미국 배당 요게 기초자산이 슈드입니다. 슈드 종목 SCHD 슈드와 S&P 500 그 다음에 커버드 콜이 이렇게 결합된 형태가 되겠고요. 다만 7%이다 보니까 3%보다는 옵션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형태. 자,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배당 3% 프리미엄 다우존스 동일합니다. 자, 슈드와 S&P 500의 커버드 콜이 결합된 상태인데요. 이 3%이다 보니까 옵션의 비중이 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커버드 콜이 좋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이 모든 종목들을 혼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이거 미국 배당 7% 또는 3% 프리미엄 다우존스의 종목을 합성해서 직접적으로 만드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랑 뭐랑 결합하면 될까요? 자, 슈드 종목.
SC, HD 요 종목을 일정 비중으로 나눠서 운용하게 되면 동일한 운용 방식으로 직접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운용이 귀찮다라고 하시면 이런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나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혼합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때는 각각의 여러분들의 전략에 따라서는 S&P 500과 슈드를 섞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나스닥백 커버드 콜과 슈드를 결합해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게 되면 이렇게 합성된 전략을 스스로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분배금 추이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일단 나스닥백 커버드 콜의 경우는 0.99% 아마도 1년이 되게 되면 약 한 12% 정도의 분배율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상당히 분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2위를 차지한 게 타이거 미국 배당 프리미엄 다우존스 0.83%로 높았고요. 나머지 3위와 4위도 0.5에서 0.52% 정도로 높은 수준이고 종합순위도 대체적으로 커버드콜 전략이 괜찮은 그런 한 달을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률 추이입니다. 자, 일단은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마이너스 0.96에서 1.13%로 직전 1년 기준에 자, 수익률 변동 추이를 보시게 되면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커버드 콜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자, 상승장에서는 매력이 없지만 하락하거나 살짝 보합인 형태에서는 상당 부분 방어도 잘 하면서 분배금도 많이 지급해주는 그러한 상품군이다라는 생각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커버드 콜입니다. 저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종목 토론반, 종토방이라고 하죠.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두 종목들을 많이들 투자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배율 수준도 쭉 한번 분석해 보게 되면 연 단위로는 대략적으로 한 8%에서 7% 정도까지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름 수익률 방어도 잘 하면서 잘 견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합순위에 있어서도 분배금이 상당 부분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방어를 잘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종목의 차이는요. KB스타 200 고배당이 있고 여기는 200 커버드 콜.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와 옵션이 결합된 것은 바로 자, 타이거 200 커버드 콜이고요. 그다음에 KB스타 200, 그다음에 고배당. 이거는 코스피 200 지수 중에 고배당을 주는 그러한 종목들로 편입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운용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200 커버드 콜 5% OTM 얘는 이제 등가격, 외가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상 분배금이 그렇게 높지 않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율은 상당 부분 낮은 편이라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찌됐든 우리나라 국내 커버드 콜 ETF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이 두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도 커버드콜 전략에 있어서는 분배금을 많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수익률 추이도 살펴보시게 되면 직전 한 1년 정도의 수익률 추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98%에서 1.64%,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와 한번 비교해 보면 상당히 그래도 방어를 잘 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채권입니다. 이제 세 종목이 기존에 있었는데 앞으로 신규 상장된 세 종목이 결합되다 보면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다만 중복돼요. 여기는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 신규 상장도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 그다음에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 여기도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 중복되는 아이들인데 어떠한 포트폴리오가 일치하고 있는지는 사실상 한 번쯤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3위의 경우는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장기채입니다. 장기채, 여기는 물가 용동 국채, 이렇게 해서 이 두 종목은 좀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 채권과 관련돼서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정말적으로 매력은 없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번 달 분배율 수준은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액티브가 0.55%, 그 다음에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가 0.53%, 국채 액티브가 0.33%로 분배율 수준은 나쁘지 않았으나 계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러한 우려 때문에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 여러분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살짝의 반등이 시작될 그때 시점부터 추가로 매수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마 이제 채권을 사야 된다라는 이러한 뉴스 기사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분할식으로 매수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순위에 있어서도 한 중간 정도 이상의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의 경우는 만기채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나빴기 때문에 34위를 꼴찌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수익률 추이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20.42%에서 마이너스 4.61. 근데 다만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까지 저평가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물론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살짝 반등이 시작된 시점부터 다시 매수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죠? 저가 매수. 그래서 저가 매수에 있어서는 채권을 살짝 관심 접어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모든 자산이 대부분 다 하락했습니다. 주식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채권입니다. 자, 국내 채권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이러한 분배율과 수익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월배당 ETF에 편입되어져 있는 국내 채권의 경우는 장기 채권들은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25-11의 경우는 25년도 11월이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가 2년 정도 남은 시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23-11은 다음 달에 이제 만기가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 신규 채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25-03도 마찬가지로 25년도 03년에 만기인 채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기 매칭 채권의 경우는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원금에 대한 보존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각각의 만기 환산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 수익률까지도 같이 지급해주는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 영상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 영상에서는 이 만기 매칭 채권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중기 우량 회사채, 금융채 액티브 마찬가지로 수익률과 그 다음에 분배율은 대략적으로 잘 방어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기채 중심이다 보니까 변동폭이 크지 않았고 대부분의 자산 가치가 다 떨어졌는데 단기채이다 보니까 이번에 대부분의 상위권들을 종합순위로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 추이도 쭉 살펴보시게 되면 0.39에서 4.25%로 나름의 방어를 잘 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단기 채권들이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편으로 해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배당 성장 중심의 슈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분배할 수준을 보시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0.3% 정도를 꾸준히 주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연간 한 3에서 한 4% 정도의 분배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하락폭도 쭉 살펴보시게 되면 환 노출 상품과 환 해지 상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환 해지 상품의 수익률이 더 좋지 않은 이러한 형태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순위에 있어서는 한 중간 정도의 순위를 항상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율 수준은 한 3에서 4%,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게 슈드고요. 자, 그 중에서도 동일한 기초자산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품을 선택해야 될지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종목에 있어서는 환 해지 하나, 그 다음에 환 노출이 세 종목이 있는데 이 세 종목에서는 사실상 수수료가 낮은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드를 선택하는 그 참고 기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수익률 추이도 보시게 되면 썩 나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0.20에서 6.78%로 낮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슈드를 선택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변동폭을 가지고 있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성장 중심의 미국 다우지수와 S&P 500, 아마도 가장 인기가 없는 월배당 ETF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위한 종목은 분별 기준에서 KB스타, 미국 S&P, 배당킹 요 종목이 현재 1위를 하고 있고요. 자, 분배금에 대한 지급 순위들은 1년 동안 아마 쭉 한번 추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최종적으로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성장 중심의 이러한 ETF들은 분배율 수준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한 2%대가
주류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성장과 관련돼서는 기초자산들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성장성에서는 되게 좋지만 분배율 수준에서는 썩 매력적이진 않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지수 중심의 투자를 하면서 월배당을 창출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선택해 볼 만한 그러한 상품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환 노출과 환 해지 요 상태에 따라서도 각각의 이제 수익률 차이가 많이 발생될 수 있겠으나 제가 쭉 한번 보니까 시가총액도 낮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많이 낮지 않기 때문에 낮습니다. 거래량도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외면하고 있는 월배당 ETF 상품 기초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일단은 월배당이기 때문에 편입은 해둔 상태고요. 자, 수익률 추이를 보더라도 마이너스 6.63%에서 3.96%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락했다가 살짝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수익률 추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의 기초자산을 추종하면서 월배당을 지급해주는 그러한 상품군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초자산이 인컴, 자산 배분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자산 배분형의 차이는 좀 다릅니다. 일단 타이거 글로벌 멀티 에셋의 경우는 선진국, 신흥국, 주식, 채권들이 모두 다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글로벌 인컴의 경우는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ETF 중에 분배금 많이 주는 애, 성장률 좋은 애, 그 다음에 채권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배율과 성장이 좋은 아이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뭐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 커버드 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분배율이 꽤 좋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것저것 섞기 좀 복잡하신 분들은 해당 종목들도 편입해서 운용하는 것들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합순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수익률 방어도 잘 하는 편이고 대체적으로 분배금도 많이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을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적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멀티에셋 글로벌 TIF 액티브 이 상품도 사실상 자산 배분형으로 매력적이긴 하지만 분배율 수준이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분배율이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도 한 번씩은 끝까지 추적을 해보고 편입할 만한 종목인지 여부들도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 추이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안정적이긴 하나 수익도 그렇게 썩 높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분배율 수준에서는 솔 액티브 그 상품만 사실상 분배금이 조금 높은 편이지 실질적으로 자산 배분형이라고 해서 모든 분배금이 다 높은 형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이 리치 상품들입니다. 자, 리치의 분배율 수준은 상당 부분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고요. 다만 금리 인상기의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실 분들은 리치를 내가 편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금리가 높은 이러한 인상기에는 생각해 보시면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잘 사서 모으시다 보면요. 자, 가격도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향후 그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과 추후 분배금에 따른 배당 수익도 같이 한번 창출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리츠가 강했는데 이번 달에도 대략적으로 리츠가 분배율 수준에서는 높았고요. 다만 수익률 수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리츠를 갖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지난 2개월 동안 마이너스 10%가 훨씬 더 넘은 하락폭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1위한 리츠의 경우는 우리나라 겁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1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위는 일본 리츠 종목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도 국내,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리츠도 자산 배분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포트폴리오들로 편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리츠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하락했으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 추이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65에서 마이너스 13.18%로 상당히 하락폭이 큰 상태이다. 그래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 자산군별 수익률 추이를 비교를 해보시면 직전 1년 혹은 상장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이 수익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 플러스 플러스, 한국 채권도 플러스 플러스, 인컴도 플러스 플러스.
자, 미국 주식은 저평가된 아이들이 있고요. 커버드콜도 방어 잘한 편이고요. 슈드의 경우도 방어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커버드콜은 마이너스 플러스. 미국 채권이 사실상 현재 가장 저평가되어져 있고 리츠가 저평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원한다 이러면 저평가된 아이들 미국 채권과 리츠를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식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년치이라서 그렇지 최근에 한 1, 2개월 정도 주식 한번 수익률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많이들 하락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종목 수를 늘려보는 것들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사실 포트폴리오 구성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자산군을 일단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 비중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초자산을 선택하고 어떠한 종목을 편입할지 종목을 선택한 다음에 최종 비중을 결정하고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사다 모으다가 중간에 한 번씩 비중을 바꿔주는 리밸런싱을 통해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식에 있어서는 국내와 미국 주식, 채권에 있어서도 국내와 미국 채권, 그다음에 자산 배분형 리츠 이런 형태로 자산군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주식의 경우는 성장과 커버드 콜, 그다음 미국 주식의 경우는 성장 배당, 커버드 콜. 뭐 성장 배당은 그냥 말 그대로 슈드입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은 국채, 회사채, 그다음에 국내 채권은 미국 채권은 국채, 회사채, 하이힐드 채권 등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속어법으로 그어버리시면 돼요. 나는 국내 주식은 싫어하면 X표. 자, 미국 주식은 좋아. 그럼 어떤 걸 선택할지. 아니면 내가 혼합해서 결합할지. 그다음에 채권도 국내 채권은 싫어. 미국 채권 좋아. 아니면 둘 다 싫으면 다 X표. 만약에 미국 채권을 편입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채권을 편입할지. 그죠? 그다음에 자산 배분형은 두 종목이 있었어요. 글로벌 인컴. 그래서 편입할지 말지 결정하시고요. 편입한다라고 한다면 두 종목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선택할지. 그리고 리츠의 경우는 국내 리츠와 해외 리츠. 해외 리츠는 일본과 미국 리츠가 있었습니다. 편입을 한다면 동그라미, 편입 안 하면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혹은 편입하고자 하는 자산군에 따라서도 각각의 기초자산들을 소거법으로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동일 비중으로 월배당 ETF를 몽땅 다 매수했다. 자, 이때는 2.9%로 34개 종목을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9월 기준에 마이너스 2.44%였는데 10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92, 계속적인 하락 추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월 분배율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54%였다. 다만 분배율 수준으로 보게 되면요. 그래도 한 0.4%가 12달 나오게 된다면 한 4.8%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분배율 기준으로 한 5%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각각의 기초자산별로 한두 종목씩만 편입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분배율 수준에서는 5%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목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형태에서 운용하는 게 가장 좋은 운용 형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기초자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결합하는 게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 운용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달 11월 또 분배금이 지급되게 되면 그때 또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